자, 그 다음 사연입니다. 네이비 레몬님께서 8월 1일 날 옮겨주셨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해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펜타키 선생님 좀 읽어주시죠. 태도는 전교 1등이다 소리를 듣는 중3 남학생입니다. 국어 수학 학원 2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늘 숙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숙제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두서가 없습니다.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면 한 달부터 공부 시작을 하긴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 과목 순서를 못 정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국영수 제외하고 타 과목은 시간에 쫓겨 늘 전날 벼락치기입니다. 그리고 느립니다. 이러다 보니 상당한 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부 효율이 떨어지니 학원 숙제하느라 복습이나 더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 해요. 주중에는 폰도 잠겨 있어서 맨날 게임이나 폰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영수만 B 이상이 나오고 과학, 사회 및 기타 과목은 처참합니다. 국영수 공부하는 것을 보면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암기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는 길이 아닌가 싶어 특성하고 진학을 권유했지만 본인이 강하게 인문계 진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부하다가는 대입 원서도 못 쓸 것 같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학년이고 일단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막 엄청 막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막 딴짓하거나 이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중에는 뭐 폰도 잠겨 있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그러나 뭔가 느리다고 합니다. 숙제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뭐 숙제 순서를 정하거나 공부 순서를 정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뭐 계획 짜고 하느라고 막 시간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국영수 공부한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시험 때 막상 들어가면 한 달 전부터 공부는 시작을 하는데 국영수만 하다가 나머지는 벼락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적이 국영수는 B 정도는 나오는데 나머지가 너무 처참하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가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거 공부의 길이 아닌가? 공부가 우리 아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특성화고를 보내야 되느냐? 혹은 만약에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아이가 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 제목이 시간 관리를 못해요라고는 하는데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어머니 같이 뭐 공부 학원 문제로 특성하고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특성하고로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넘어가고요. 네. 자, 학원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태도가 전교 1등이다. 보통 이러면은 조금 학업적인 센스가 부족해도 중상위권 이상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국영수는 B 나오니까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중위권 정도 하죠. 기타 과목이 처참하다는 거는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은 뭐 못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어머님이 걸까요? 보시기에는 요령이 없고 느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기타 과목들은 뭐 과학, 사회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교과서도 제대로 못 보고 국영수만 겨우겨우 헥헥대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요 과학 사회 과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네. 어머님 어떤 큰 고민이실까요? 전체적으로 성적을 단체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투자 대비 뭔가 노력 대비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 아이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것만으로는 네. 머릿속에 많은 아이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어떤 타입일지 모르겠어요. 대충 찍어보세요 그냥. 찍어요? 뭐 이렇게. 뭐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어. 정확했다고. 아니, 이거는 너무 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드는 원인은 이 아이는 아마 공부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겠죠.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고 국어 읽으라 그러면 밑줄 치고 계속 읽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 글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썼지? 왜 썼지? 주제는 뭐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글을 읽는 거야. 계속. 한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읽어. 왜냐면 그 모습이 밖에서 볼 때는 전교 1등이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아마 효율성으로 따지면 1-20%?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쉬었다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 아이는 버티고 할 겁니다. 네. 약간 우직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우직하고 요령은 없고 이해에 대한 센스는 좀 떨어지다가 보니까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공부는 건, 앉아서 읽고 반복하는 거. 이거 외에는 네. 다른 개념이 안 잡혀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그 얘기도 많이 되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보통 과학 사이가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렇죠. 아예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했는데 했는데도 안 나온 건지 그건 잘 예. 그건 잘 파악이 안 돼요. 펜타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잖아요. 예, 앉아 근데 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공부를 하는지를 확인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했다고 하지 제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를 뭐 편하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공부하는 척하면서 책 교과서 뒤에 이렇게 만화책 껴놓고 막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에이. 그건 당신 얘기고 안 그랬다고? 저희는 안 그건 안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예, 저는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갔구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태블릿이나 혹시 이런 걸로 애가 엄마가 들어올 때는 공부하는 척하고 이제 엄마가 나가면 딴짓을 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딴짓을 할수 있다. 가능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 가능성이고. 슬프네요, 네. 예, 두 번째 가능성은 얘가 의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의자 성애자. 그렇죠. 뭐요? 우리가 아무리 개그라 그래도 예. 이거 너무 비교육적인데. 예. 예. 뭘 비교지? 둘 다 가만히 앉아 있는 그렇지. 거에 이제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그렇죠. 버리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에 좋은 거야. 음.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 서 있기 힘들고. 네. 그냥 단순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할 수 네.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같긴 한데 이제 펜타 교수님 지적하는 거는 이 아이가 앉아서 뭘 하긴 하는데 공부 과연 안 한다. 그게 아. 뭐 진짜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그냥 눈으로 이 문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예.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어떤 의미인지 혹은 논리적 관계라든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씹어가지고 자기 이 뇌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죠. 뭐 그걸 그렇게 해설을 붙이십니까? 진짜 의자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학생 아이가 학원을 안 가면 집에 있는다고 치면 어디가 제일 편할까요? 침대 누워 있는 곳 누워 있으면 엄마가 누워있니까 저 뭐라 해야 안 해요. 하죠. 예. 그럼 불편한 거야. 그게 잠자는 시간이 아닌데 침대에 그러네. 누워 있으면 그러네. 불편한 거라고. 자, 어. 그럼 소파에 앉아 있는다. 그것도 좀 불편하죠. 그렇죠. 예. 엄마가 너 공부 안 아빠가 하니? 그렇지. 예.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곳이 여긴 거야 의자가. 그것도 뭐 예. 근데 제 생각에 예. 이 아이가 그 정도까지 센스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른 그냥 사람의 되게 착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음. 이런 아이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뭐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설명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네. 뇌정지 상태입니다. 평소에. 평소에는 그러니까 눈하고 손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앉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제가 가르쳐 보잖아요. 네네. 약사 부부의 아들이었는데 네. 외동아들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아이들이 그래요. 전교 1등이라고. 자세는. 열심히 한다.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성적은 다 7, 80점대야.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 봤죠. 봤는데 막 따라 쓰고 베껴 쓰고 막 그래요. 제가 열심히 따라 쓰는 걸 제가 가리고 물어봤어요. 지금 기억나는 하나만 얘기해봐라. 이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씩 웃더라고요. 아무것도 대답 못하는. 대답 못해. 아. 그래서 그걸 바꾸는데 제가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장원급제. 그렇죠. 근데 아니 필사하고. 뭔 소리야. 그때도 뭐 되게 외우고 이렇게.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문제가 됐어요. 사고력을 공자 선생님 말씀이 곧 사고력인데요, 뭐. 저도 일단은 네이비 레몬이 학생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중3 남학생이고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어머님이 보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특성화고를 보내기로 권유를 했다는 거는 그냥 얘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소질이 판단도 없나 하신 이런 생각을 거예요.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프로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얘는 공부 소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소질이 많은 아이는 소수예요. 나머지는 제가 뭐- 정확히 말을 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질이 없다는 거는. 다들 이제 고만고만한데 고만고만한 것은 너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좀 그럴 수 있는데 공부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국영수가 B가 나오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국영수가 C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얘가 뭐 중학교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이게 기타 과목 과학 사회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앉아 제 있으면. 생각에는 지금 예. 보면은 그 국영수를 제외한 타 과목은 거의 공부를 공부 못했대. 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 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만 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성실성과 시간 관리 능력이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 효율적인 것만 좀만 잡아주고 본인이 깨닫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조금 더 좋아질 그럼 여력은 있다고 어떻게 봐요. 해야 됩니까? 저는. 얘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동감인 게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량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홍프로 선생님과 이 아이가 이 주어진 정보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해서 그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혹은 이제 이것과 다른 것과의 차이는 뭔지 혹은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눈만 이렇게 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네. 만약에 요 아이가 제 아들이라 그러면은 네네. 저는 이렇게 솔루션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이에요. 네. 뭐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토요일은 좀 쉰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제일 처음에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서 공부법이나 동기부여 관련해서 하나를 보게 합니다. 근데 보고 싶은 거 봐라 그냥.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한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봐라. 너보다 훨씬 더 공부를 조금 하고 성적이 잘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극을 받아라 그러는데 자,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절대 한두 번에 깨우치지 않습니다. 수십 번 보면서 그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다른 참고 자료를 한번 보자 같이. 다른 사람을 봐라. 어. 그다음에 가능하면 더 좋은 거는 과외 선생님을 붙이는데 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글의 요점을 파악하고 이 아이의 어떤 공부하는 습관 전체적인 거를 조금 코칭해 줄 수 있는 멘토 같은 걸 할 수 있는 분 한 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법을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되게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법을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법도 공부를 못해요. 맞는데 예. 그냥 그대로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게 찾을 수 스스로 찾아나게 그 기회를 외국에는 줘라 이런. 외국에는 요 공부법 학문이 있어요. 네. 실제로 예, 학과도 아, 있고 그래요? 대학교도 있습니다. 예. 학과가 있어요? 학과가 있어요. 스터디 방법론 뭐예요? 러닝 스트래터지 해가지고 뭐 있습니다. 예. 학습 전략. 네. 이 나오면 좋은 뭔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펜타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면 이 학생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죠? 예, 어차피 지금 부모님이 얘 공부하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대입 원서도 못 쓸 것 같아. 답답하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일단은 대학에 대한 큰 기대는 지금 있는 상은 아니잖아요.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특성하고도 얘기하신 거 보면 자 그러면 저는 얘를 공부 방법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맞추는 식의 숙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네. 학원을 싹 다 빼고 어 부모님이 직접 지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술형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꾸 이거 얘가 좋다.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너 이번에 국어 공부했어? 음. 국어 공부했으면 이번에 뭐 반어법에 대해서 설명했어? 그러면 배워 찍은 반어법에 대해서 여기 A4 용지 한번 써봐. 네가 아는 대로 써보고 예시도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예. 제가 과외 선생님을 붙이자 그러는 거예요. 뭐 가해 선생님이 또 해도 좋고 그래서 부모님은 안 됩니다. 서술형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 있게 좋아요. 서술형으로 자꾸 공부를 시키는 게 그 좋을 것 아이 같아요. 수준에 맞는 자꾸 지적 자극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아이가 이제 계속 대답을 못 하고 반어법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속 공부 봐라. 네가 이걸 쓸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겠다. 그걸 하다가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거.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어. 지지를 치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자,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외주를 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엄마가 하든 외주로 하든 그쵸, 그러니까 예, 중요한 저도- 거는 이제 서술형식으로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다. 서술형은 뭐 시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와 관련돼서 네가 오늘 야 이거 공부한 거 한번 써봐. 아는 대로 써봐. 그럼 얘가 처음에 뭐 쓸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예 당장 입시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얘가.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는 게 그러니까 어떨까. 학원에서는 계속 다 주입식으로 네. 가르치고
뭐 숙제도 대부분 그냥 객관식이니까 그렇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펜타키 네. 선생님 하는 그 사고의 과정 그게 안 일어납니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안 일어나다가 보니까 그럼 기존의 체제를 싹 뒤집어 엎어서 뭐 홍프로님 말씀대로 과외 선생을 붙이든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나서시든 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배움의 그 원래 본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때부터 이어져온 문답식 교육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직접 실천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이걸 한다고 해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 어떤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두뇌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맞네요. 아, 이거 좋은 표현이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뭘 공부하든지 그 링컨이 그랬어요. 어유 갑자기 또 수준이 높아집니다.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6년 동안 나무를 베라 그러면 나는 4년 동안 도끼만 갈겠다. 무슨 말이에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야 링컨 일로 와봐. 나무를 베라고 나무를 6년간 도끼는 내가 줄 테니까 어디 꼼수를 치고 있어 링컨 이 자식 이거. 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나무 베라고 나무. 아니, 어쨌든 뭐 무슨 말씀인지 의미 전달은 됩니다.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당장 성과가 안 날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예, 도끼를 계속 갈면서 좀 과외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직접 하면서 문답식으로 하면서 아이의 좀 이렇게 사고가 깨어날 수 있게 자꾸 기회를 줘라. 요걸 이제 저는 공부 머리를 틔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네. 공부 머리가 꽉 막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보면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런 아이들 특징이 보통 말할 때 평소에 문장을 잘 구사를 안 합니다. 얼버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뭐 비슷한 도끼를 것 가는 게 아니라 같아요. 그냥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이제 공부 스타일을 좀 바꿔서 부모님이 저는 해주셔야 된다. 한 가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다 똑같은데 이 아이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걸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 있는 것 같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맞죠? 넘어가지 네네. 못하는 건데 아니라니까. 당분간은 그것도 아니야. 당분간 제가 봤을 그런 때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네. 아예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애들은 패스. 아니 보세요. 그거를 이게 어려운 문제고 패스할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진짜 의자가 제일 편한 거야. 그것도 이제 습관화가 된 거죠. 진짜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좋은 거죠 그게. 예.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 습관은 예. 돼 있는데 네. 애가 착한 거야. 네. 착한 건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누워 있거나 소파에 있으면 엄마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거기가 제일 편한 자꾸 거야. 본인의 판단 기준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끙끙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나중에 그렇죠? 다시 하자. 그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거부터 다시 이해되는 거부터 천천히 두 분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게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인내심 필요하죠. 이게 예를 네. 들어서 야 이거 이제 펜 선생님 말 듣고 하자. 해봐. 야 생각 좀 하라고.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 그렇게 돼. 네, 진짜 오케이. 그렇게 돼. 그리고 너는 머리를 안 써? 생각 안 해? 똑같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방금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과목의 뭐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아니라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는 선생님이 조금 장기적으로 해주는 네.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걸 조금 멘토 같은 분이 그래서 멘토라고 멘토 한 같은 분이 좀 거구나. 필요하다. 예. 네. 그 멘토 같은 분은 어떤 스타일의 멘토인가요? 약간 좀 펜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멘토인가요? 그거는 너무나 문신 있고 막 복잡한 이런 관계가 스타일. 있기 때문에 아이랑 잘 맞는 멘토 선생님 1년 정도 하면 효과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이비 레몬님 정말 다행히 태도만 이 정도 갖춰져 있으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방법적인 부분만 잘 아니 그러니까 전 하시고. 태도도 아니라다. 태도도 아니라 그냥 의자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이 그래도- 뒤에 사연은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보죠. 예. 더 엄청난 게 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비 레몬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늦게 이렇게 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 공부의 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